안녕하세요. 가장 보통의 남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10개가 넘는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느낀 대한민국 자격증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기 쉬운 자격증. 돈만 주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들이 너무 많다. 보통 자격증이라고 하면 기사 자격증을 생각하죠. 응시 자격부터 4년제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하거나 일정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필기 실기 시험의 합격률이 극악인 것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과정평가형 자격증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조건들이 필요 없는 자격증들이 있어요. 평가 자체가 우리가 흔히 아는 필기 실기 시험 이런 걸 통해서 취득하는 게 아니라 훈련 기간의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 이 점수를 토대로 평가하게 되는데, 보통 자격증 시험이 60점이 합격이면 이 과정평가형은 80점이 합격이에요. 점수만 보면 압도적으로 과정평가형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정평가형 시험은 누구나 붙을 수 있다고 말할 정도의 합격률이에요. 왜 그럴까요? 훈련 기간에 평가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학원에서 나를 가르치던 사람이 나를 평가해 주는 거예요. 시험 문제도 그 학원에서 문제를 냅니다. 여러분들이 학원 강사라면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의 합격률을 높이겠어요? 낮추겠어요? 합격률을 100%로 맞춰가지고 우리 학원 다니면 100%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홍보하고 싶지 않겠어요? 한마디로 돈만 내고 학원만 다니면 주는 자격증, 이렇게 설명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평가형 자격증에 기능사급만 있는 게 아니라 산업기사, 기사급이 있는 몇 개 종목도 있어요. 누구는 1년, 2년 공부하다가 실기에서 낙방해가지고 취득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누구는 그냥 돈만 내고 학원만 다니면서 취득하는 자격증들, 이런 게 너무 널렸다는 거죠. 제가 과정평가형 자격증을 폄하하거나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과정평가형 자격증을 싫어하는 이유가 이제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요. 두 번째, 취업이라는 단어에 속아서 취득하게 만드는 자격증들이 너무 많다. 이런 자격증 대부분이 아까 앞에서 말한 과정평가형 자격증들을 말합니다. 합격 기준이 검정형인 60점보다 80점으로 더 높기 때문에 기업에서 봤을 때 바로 실무에 투입이 가능하고 자격증만으로도 인재를 구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졌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2019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료에서 실제 취업률을 비교했는데, 기능사 기준, 검정형 자격증,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전기기사, 토목기사, 일반 기기기사, 이런 자격증은 취업률이 45.6%였는데 과정평가형 자격증 취업률은 73.8%로 매우 높았다고 비교합니다. 정말 이 통계에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 게 진짜 안타깝습니다. 애초에 취업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이는 기준이 달라요. 정부나 학교 입장에서는 내가 알바를 하던 중소기업,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가족 같은 회사, 조소기업, 이런데 취업을 하든 다 똑같은 취업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지금 청년 실업률이 높은 이유가 저런 중소기업, 알바 이런 걸 못해가지고 높은 걸까요? 대부분 대기업, 공기업 이렇게 더 좋은 회사 들어가기 위해서 안 좋은 회사 취업 대신에 조금 더 공부하는 데 투자를 하는 것인데, 저 과정평가형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을 기업 입장에서 더 인재라고 생각해서 채용을 하니까 취업률이 높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과정평가형 자격증들을 들여다보면 제빵기능사, 직업상담사, 양식조리 기능사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저런 분야는 취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준비하는 대기업, 공기업 이런 분야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 학원 등에서는 저런 통계들만 보여주면서 취준생들의 피 같은 돈을 빨아먹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정평가형 자격증을 싫어하는 거예요. 물론 저런 과정평가형 자격증들은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서 돈이 많이 들진 않아요. 그런데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거죠. 게다가 정작 저 자격증들을 따도 우리가 알만한 회사에서는 그런 자격증들을 우대해주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취업률 하나만 보고 달려들었다가 현타를 느끼는 분들, 중간에 낙오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 번째, 기출문제밖에 볼 수 없는 현실. 제 모든 영상에서 자격증 공부는 무조건 기출만 보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문답은 아니고 이해해야 할 문제와 암기해야 할 문제 구분하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공부하고 취득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이 취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이론을 보면서 공부하게 되면 시간이 정말 많이 드는데, 우리는 이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대부분 자격증은 우리가 취업하기 위한 스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 현장과의 괴리감이 심하다. 위 세 번째처럼 우리가 기출문제만 보고 풀다 보니까 해당 분야 지식이 부족한 것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문제를 출제하는 방법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또한 이건 본인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와 업무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취득하면서 배운 내용들을 회사에서 써먹을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자격증 내용과 회사 업무에서 겹치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 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만약 내가 지게차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지게차 기능사 실기 때
그때 공부한 내용들을 쓸 일이 많아가지고 유용할 테지만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 기사급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보처리 기사를 취득하고 대기업이나 공기업 사무직으로 입사했다고 했을 때 정보처리 기사 내용을 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가면 총무, 인사, 노무, 부서무 이런 거 할 텐데요. 애초에 기사급에 나온 내용들이 회사 업무에 참고는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기술사는 예외입니다. 다섯 번째, 자격증을 많이 따도 필요가 없다. 이건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자기 만족이라던가 자존감 향상을 위해서 취득하시는 분들은 많이 딸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내 직무 능력의 향상이라던가 더 좋은 회사로의 이직, 노후 대비 이런 것들을 이유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런 분들 중에는 신기하게도 기능사급만 계속 따는 분들, 기사급만 계속 따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기사급을 10개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업들이 나를 우대해주지 않습니다. 기사급은 한두 개 정도로도 충분해요. 즉 기능사급을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기능사급을 따는 게 아니라 산업기사나 기사급을 따는 게 좋고, 기사급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 기술사급을 취득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기능사 10개보다 기사 1개가 낫고 기사 10개보다 기술사 1개가 낫다고. 앞으로 계속해서 도전하실 분들은 상위 자격증을 도전하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기사가 많으면 그냥 우와 이런 소리 듣는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섯 번째, 기사급까지의 자격증은 누구나 딸 수 있다. 가끔 가다 보면 기사 자격증 있다고 해서 어깨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신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너무 우쭐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경쟁자들은 누구나 진짜 전부 다 기사급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사급까지 자격증을 취득한 거는 그냥 걸음마 한 걸음, 그냥 발 하나 정도 뗐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애초에 기사 없으면 지원조차 안 되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마 면접을 본다고 하면 자격증 얘기는 꺼내지도 않을 거예요. 일곱 번째, 자격증을 우대해주는 곳이 많지 않다. 우대해줘봤자 자격증 딸 때 돈 조금 주거나 월급 몇만 원 올리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기술사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요. 아예 혜택이 없는 곳도 많습니다. 오늘의 결론, 자격증 땄다고 해서 자만해지지 말자. 대한민국 20대 표본이 내는 그날까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다들 수고하세요.